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지?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5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이 60대, 그리고 30대 이런 순으로 많이 보고 계시는데 아마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잘 하고 있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얼마큼 모았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뉴스 기사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40대 이 정도가 평균 자산, 이걸로는 은퇴 준비가 안 돼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려서 보게 되면은 40대의 평균 소득은 468만 원입니다. 468만 원이라는 말은 대략적으로 이제 연봉으로 치면은 6,600만 원 정도가 저 정도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0대는 평균적으로 6,6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보다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적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득의 73%, 343만 원을 소비를 하는데요. 이 말은 27%만 저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의 월급의 한 27%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금액은 저축을 하기 힘들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뭐 자녀 교육비로 나가고 기타 외식, 식비, 생활비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 4억 1천만 원이 평균 자산입니다. 대략 4억 정도가 평균 자산이고요. 저기서 말한 대로 한 연봉이 6,6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돈으로 노후 준비가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아까 그 벌어들인 돈에서 소비를 빼게 되면은 125만 원 정도 한 달에 남게 됩니다. 125만 원에서 12개월을 곱하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1,500을 저축을 하게 되면은 40대니까 대략 뭐 60살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 20년 정도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년은 곱해주게 되면은 총 3억 정도 더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산 4억과 3억을 더 모으게 되면은 총 은퇴할 때는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노후에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2, 300만 원씩만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한 250만 원 정도 고정비용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1년이면은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요. 60살부터 보통은 요새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40년은 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40년을 곱해 볼게요. 3천만 원에 40년을 곱하게 되면은 총 1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얼마가 있었죠? 7억이 있었는데 1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노후 준비가 대부분 다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균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0대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은퇴 준비가 가장 큰 고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는 곳에 대한 고민이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재테크를 해야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도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고민. 왜냐면은 저희는 내 집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집 한 채로는 변한 게 없어요. 왜냐면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들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내가 돈을 번 게 아닌 거죠. 내가 이 집을 팔고 아예 시골로 내려가 버리면 돈을 버는 거지만 내가 이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어디를 이사 가도 다른 집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올라가죠? 여기 나온 대로 오히려 세금만 올라가서 매달 나가는 지출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실거주를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세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나의 고정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대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많이 합니다. 주로 자격증을 준비하고요. 체력 관리를 하는데, 체력 관리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말은 또 다른 월급을 준비한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은퇴하고 나서 다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월급을 늘리는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한 거죠. 월급 받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결국에는 차라리 이 시간에 재테크나 부동산, 주식, 기타 등등을 공부하게 되면은 나의 자산이 40대부터 계속 좀 불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60대 되었을 때는 내가 따로 뭔가 일을 더 하지 않아도 나의 자산이 계속 불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공부해야 되고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고 주식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평균 40대 가장들이 다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못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빨리 이런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고, 내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어떤 뉴스 기사를 봐야 되는지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이 노동의 대가로 내가 노후까지 잘 살기에는 좀 힘들구나. 이 노동은 노동이고 다른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그런 투자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이 좀 평온하고 내 집이 있고 내가 재테크를 잘 해두면은 이 노동에 대한 즐거움도 훨씬 더 커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런 자본주의 생태를 잘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해서 투자를 안 해놨던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뭐 투기를 하지 않았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뒤처졌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생각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기회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표긴 한데 역대 이제 아파트 가격 표입니다. 보시면 기회는 항상 언제든지 왔습니다. 이때 노태우 정권 때도요. 기회가 왔었고요.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김영삼 정부 말 그리고 김대중 정부 초에도 이렇게 하락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뭐 노무현 때는 기회를 안 줬네요. 이명박 때도 하락하면서 기회를 줬어요. 박근혜 때도 초기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죠. 계속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오고 있어요. 다음에 안 올까요? 다음에도 분명 오긴 옵니다. 얼마큼 올지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준으로 올지 이걸 몰라서 그렇지 기회는 분명 계속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계속 모색하지 않고 시장을 주시하지 않고 이러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다른 기회를 놓치고 또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논의해보자, 알아보자, 공부해보자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혼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각종 뉴스 기사나 좀 시장 상황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저랑 같이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재테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